안녕. 오늘은 흥선대원군의 정책과 강화도 조약을 살펴보고 조선 후기 사회의 모습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조 이후 왕들이 어린 나이로 왕위에 오르자 왕의 외척들이 나라의 권력을 잡는 세도 정치가 나타났다. 자, 외척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왕의 친척들이죠. 근데 친척 중에서도 외가 쪽, 어머니 쪽의 친척들이 이제 권력을 잡게 되는데요. 이거를 바로 세도 정치라고 합니다. 세도 정치는 어, 왕실과 혼인을 맺은 어떤 특정 가문이 권력을 독점하는 정치를 세도 정치라고 해요. 근데 이 세도 정치가 사실 세도 정치 자체가 나쁜 건 아닌데 나중에 이게 변질이 되는 거죠. 한쪽이 가문이 다 권력을 잡다 보니까 관직도 뇌물을 받고 주게 되고, 그지? 정치도 자기들 생각으로만 펼치게 되고 이러니까 나중에 세도 정치가 나쁜 뜻으로 쓰이게 되는 겁니다. 욕을 먹는 겁니다. 자, 이제 정조 이후에 이제 이렇게 자꾸 어린 왕들이 즉위를 해요. 이제 좀 왕들이 있다가 뭐 빨리 죽기도 하고 이러면서 이 과정에서 뇌물을 준 사람을 벼슬에 임명하는 등 굉장히 이제 비리가 많이 팽배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벼슬을 나가려고 뇌물을 바친 일부 관리는 뇌물에 돈을 썼잖아. 그러니까 또 어떻게 해야 돼? 백성들을 수탈해가지고 착취해서 백성들한테 세금을 더 걷습니다. 아주 나쁜 놈들이죠. 이렇게 하면서 재산을 늘리고자 세금을 마음대로 걷어서 백성들이 굉장히 힘들게 됩니다. 이건 또 조선의 이제 아예 후기 부분이에요. 세도 정치와 농민들의 불만으로 사회가 혼란스러울 무렵 고종이 어린 나이에 왕이 되자 고종의 아버지인 흥선대원군이 고종을 대신하여 정치적 실권을 차지하게 됩니다. 자, 대원군은 조선시대의 왕에게 자손이나 형제가 없어 왕족 가족 중 한 명이 왕위를 이어받았을 때 새 왕의 아버지를 이르는 말. 그러니까 이게 정확히 말하면 그 어떤 적통이라고 하죠. 그 왕의 아들 이런 사람이 나중에 대가 끊긴 거야. 그래가지고 친척 중에 찾다 보니까 그 친척 어쨌든 왕가의 피가 흐르긴 해야 되니까 친척 중에 한 명이 왕이 된 게 고종인데 그 고종의 아버지를 대원군이라 부른다. 이렇게 정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대원군 앞에 흥선 이 사람의 이제 이름을 붙여서 흥선대원군이라고 하는데요. 이 흥선대원군에 또 굉장히 일화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아들을 왕에 앉히려고 흥선대원군이 일부러 약간 실성한 척, 약간 바보인 척을 막 하고 다녔다고 해요. 왜냐면은 이 세도 정치를 하는 외척 가문들의 견제를 피하려고 자신의 아들을 일단 왕위에 앉히려고 다행히 작전이 잘 먹혀서 이제 방심을 한 외척 가문들이 그러면은 고종 아버지 흥선 저 사람은 좀 멍청하니까 고종을 왕으로 세워도 괜찮을 것 같다 하면서 왕으로 세우니까 그때 딱 변신하면서 눈에 카리스마 불꽃 카리스마 딱 하면서 세도 정치래 자기가 이제 정치적 실권을 차지하고 딱 이제 조선을 통치하게 되는 거죠 사실상. 자, 흥성대원군은 초반에 굉장히 잘했습니다. 세도 정치의 잘못된 점을 고치고 국왕 중심으로 정치를 운영하기 위한 정책을 펼쳤는데요. 세금을 면제받고 부당하게 재산을 쌓던 서원을 일부만 남기고 모두 정리했으며 임진왜란 때 불탔던 경복궁을 다시 고쳐지었습니다. 하지만 잘 나간가 싶었는데 이 경복궁을 다시 지으려고 할 때 힘든 농사철의 백성들을 동원해서 그들의 생활을 힘들게 했습니다. 또 공사에 필요한 돈을 마련하려고 강제로 기부금을 걷는 등 무리한 정책을 펼쳐 백성들의 불만이 점점 높아지게 됩니다. 그래요. 이건 잘했어. 이제 좀 세도 정치의 잘못된 폐해를 고치고 그 다음에 백성들을 위해서 정치를 하려고 한 점 너무 잘했죠. 그리고 원래 서원이 이제 학문을 연구하던 기관이었는데 이게 나중에 약간 변질이 돼요. 이 부분도 그래가지고 어, 세금도 안 내지 그 다음에 자기들의 재산을 막 몰래 부당하게 쌓지 이러니까 흥선대원군이 야 몇 개만 빼고 다 없애버려 이러면서 이제 대부분의 서원을 정리를 하니까 이제 유생들이라고 하죠. 양반들의 자제들이 굉장히 반대를 하면서 이제 이런 점들이었는데 뭐 이것도 어떻게 보면은 백성들 입장에서는 잘했다고 볼 수 있겠죠. 하지만 이제 임진왜란 때 불탔던 경복궁 사실 경복궁을 다시 고쳐 짓는 거는 이제 왕권의 강화와도 관련이 있는데 이게 뭐 의도는 좋았으나 결국은 백성들을 이제 무리하게 노역에 동원하게 되면서 많은 원성을 짓고요. 왜냐면 또 농사철에 일해야 되잖아 백성들은 이게 생계인데 근데 농사철에 이제 자기들 농사를 짓고 일을 해야 되는데 불려와가지고 농사도 못 짓고 일만 하다 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결국 그 경복궁을 다시 짓는데 돈이 또 모자라니까 화폐를 막 발행을 해요 나라에서.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 인플레이션이라고 해서 물가가 막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 100원이면 살 수 있었던 게 막 1000원 내야 살 수 있고 이렇게 돼버리니까 백성들의 원망이 막 높아집니다. 음.
그래서 우선은 이게 흥성대원군의 초기 모습이고요. 이제 이 다음 부분에 또 외적의 침략과 관련된 부분이 나오는데 이 흥성대원군은 이제 굉장히 그거예요. 그 뭐라 그래? 외부 세력을 배척하는 통상수교 거부 정책을 펼치는데요. 통상수교 거부 정책. 이제 조선은 이제 외국과 교역을 안 하겠다. 딱 울타리를 닫고 우리끼리 잘 발전하겠다. 이렇게 하면서 이제 외국들과 굉장히 많은 트러블들이 일어납니다. 그 부분들은 저희가 다음 시간에 이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할게요. 여러분 안녕.